안녕하세요. 저 더 매드에서 자연계 논술을 강의하는 김윤재라고 합니다. 일단 자연계 논술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차라리 지식이 없으면 어디에선가 상담을 받아서 지식을 얻으면 되는데 오히려 잘못된 지식이나 오해를 하는 것이 더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소개 영상을 찍게 됐으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대략적인 그 자연계 논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서울에 있는 대학 33개 대학과 지방거점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와 경북대학교에서 총 35개 대학교에서 약 6,300명의 학생을 뽑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에 예정된 인원은 2,3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또 이제 의학 계열을 궁금해 하는데, 의학 계열은 사실은 많이 줄어서 한 230명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의예, 치의예, 한의예, 약학, 그 다음에 수의예까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6천여 명의 학생은 다 공대에서 뽑아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대학교들이, 즉 대학별 고사라고 명명되어지는 이 수리 논술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그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에 좀 원하는 학생을 뽑고자 하는 욕구가 시험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 과정을 거친다면 대학교 이상의 그 과정에서도 이 공부 방법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논술은 일단 내년에도 큰 문제 없이 많은 대학교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적성고사가 폐지된 대학교들이 다 자연계 논술로 정원을 넘겨서 뽑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결코 버릴 수 없는 그 전형이라는 것을 꼭 인식하고 일단 이 소개 영상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 이제 그 입시 일정을 보면 9월 달에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나고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들어가는데, 이제 학종과 교과, 학교장 추천 이런 내용들이 잘 준비가 된 학생들이라면 이제 그쪽 지원하면 되는 것인데, 많은 학생들은 사실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6개의 쓸 기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단 지원하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원을 하니 경쟁률은 치솟지만, 실제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실질 경쟁률은 저희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쭉 뽑아보면 보편적으로 한 적으면 10분의 1, 많으면 3분의 1, 이 정도로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추는 비율이 또 있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한 3, 4대 1 정도라고 보시면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 일단 지금 자연계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교를 몇 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반영 비율이라는 것을 보시면 이제 학생부 반영 비율이 30%에서 40%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보고 많은 학생들이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따가 제가 데이터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건 말 그대로 반영 비율인 거고, 그 등급 간 격차가 이제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거의 이건 모든 학생들이 동점을 받고 시작하는 그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에서 1, 2등급을 맞는, 특히 1등급을 맞는 학생들은 당연히 논술 지원 안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2, 3, 4, 5인 학생들이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건 뒤에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제 포인트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제 보여드리면 당연히 의학 계열은 당연히 높죠. 당연히 높은 건 사실인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경희대학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자연 계열 있잖아요. 그럼 국영수 탐구는 이제 하나만 들어가는 거고, 이 네 과목 중에서 두 개 합쳐서 합이 5가 되면은 일단 최저 때문에 떨어졌다는 말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저 등급을 만약에 실제로 제가 수능에서 만약에 맞았다면 절대로 경희대를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최저도 역시 기준이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작년부터 이제 교과 그 수능 수학이 공통이 출제가 되면서 선택 과목제로 바뀌면서 이과생들은 웬만하면은 수학으로 그 최저를 못 맞추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인문계 학생들이 최저를 못 맞춰서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과 학생들은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건 논술 시험 하나가 남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논술 시험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합격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최저가 없는 학교들도 사실은 꽤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과 공대 쪽에서는 이제 최저를 반영하지 않고 뽑는 학교들도 꽤 있기 때문에 뭐 상위권 대학교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연대와 한양대학교가 있고, 지금 보시면 단국대학교도 없고 과기대도 없고 그다음에 서울시립대도 없고, 많은 대학교들이 수능이라고 하는 그 시험 자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다시 보시면 쭉 보시면 이제 반영별 보시면 대부분 30% 적으면 10% 거의 없거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걸 일단 보시기만 하고, 이따가 데이터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30%, 10%, 10%, 20%, 30% 거의 다 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저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탐구는 한 개만 반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 한 개만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개 합이 8. 국영수 네 과목 중에 세 개 합을 8을 맞으면 공익대학교를 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 405명이란 정원이 거의 대부분 공대에서 뽑아간다는 걸 생각한다면 거의 공대 정원의 상당 비율을 논술로 뽑아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요청하시면 제가 상담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자 이제 다시 보시면 역시 많은 대학교들이 뽑다 보니 뭐 자료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과학 논술이 어떻게 되는가 되게 궁금해 하는데, 요즘 추세가 과학 논술이 좀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물론 의학 계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학 계열에서는 수학만 그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학만 보고 있고 이제 과학을 같이 보는 학교는 뭐 요 정도. 그다음에 의대 의학 계열이 같이 뽑고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제 수학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건국대학교도 과학 논술을 폐지를 했고 많은 대학교는 수학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 자체도 반영하지 않는 논술로만 뽑는 대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내신 반영 비율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자, 그 서강대가 맨 위에 있으니까 서강대를 일단 보시면, 자 1등급을 10점 만점을 준다면 5등급은 9.84, 6등급은 9.80, 8등급도 9.70을 주거든요. 그럼 0.3점 차이를 두고 있고, 물론 이제 9등급을 맞으면 빵점이고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5등급 정도, 그리고 내가 수학이 만약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면 과감하게 지원을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얘기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 자체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도 상위권 대학교에선 꽤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조금 의도적으로 좀 특목고 학생들을 뽑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걸로 이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의심은 하는데, 물론 학교에선 절대로 그런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내가 내신이 9등급이라도 혹은 8등급이라도
수학에 자신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학교를 지원한다면 합격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겠죠. 쭉 보시면 한 4, 5등급, 6등급까지는 반영 비율을 봤었을 때 별로 편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십니다. 쭉 보시면 많은 대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영 비율 자체는 뭐 20%, 30%라고 하더라도 급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동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 비교과는 반영을 하지 않거나 반영하더라도 100% 동점을 줍니다. 그거는. 자, 쭉 보시면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건 뭐냐면, 그럼 내가 수리 논술을 해야 되는 학생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할 필요는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학종의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매우 좋은 학생이라면 당연히 수리 논술을 지원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지원하시면 안 되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쪽으로 준비가 안 돼 있고 만약에 내신도 한 4, 5등급 정도 되는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봐서 등급을 올려서 어떻게 해보겠다.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입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물론 그 내신에 맞게 지원한다면 상관은 없지만 아마 희망하는 학교와 만약에 좀 괴리가 발생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오히려 남은 기간 동안에 수능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 한계와 그리고 수리 논술, 자연계 논술을 같이 겸해서 공부를 한다면 수능 수학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수리 논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그렇다면 수능 수학과 수리 논술의 차이점이 뭔가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데, 단적으로 얘기해서 수능 수학은 찍어서 맞아도 혹은 풀어서 맞아도 잘못된 풀이로 풀어서 맞아도 답이 똑같다면 동점이지만 수리 논술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수학적 지식이 있는 제3자가 나의 답안지를 봤을 때 합리적인 방법으로 답을 이끌어냈을 때 좋은 결과를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자, 단적인 예로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리면, 아마 많은 학생들이 기출문제니까 풀었겠지만 우리가 6평 평가 문제는 철저하게 풀어야 되는데 그 작년 6평의 20번 문제를 보시면 그 A값의 극값을 한 개를 갖는 A값을 구하는 더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게. 근데 그때 조건이 뭐냐면 A는 실수 A라고 조건이 주어졌었는데 답은 8이거든요. 3하고 5하고 더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 많은 실수 중에 왜 3과 5는 답이고 3보다 작을 때 3과 5 사이에 있을 때 5보다 클 때는 왜 답이 되지 않는지 몰라도 답이 맞으면 수능 수학은 만점이지만 수리 논술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A 답안지는 그냥 A 함만 구했고 B 답안지는 왜 다른 범위에 있는 A 값들은 답이 될 수가 없는지 서술했다면 그 두 답안지는 분명히 편차는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중시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되고, 그 점이 또 좋게 받아들여지는 학생은 또 뭐냐면 설사 내가 답이 틀렸더라도 중간 과정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서술했다면 점수를 받아서 합격선을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수리 논술에 대해서 좀 오해를 갖거나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좀 준비하라고 준비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2017년부터 이제 더 매대에서 수리 논술을 가르쳐 왔었고, 이제 서울에서도 현재 단과학원들에서 수리 논술을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하고는 달리 많은 학생들이 그 수리 논술을 긍정적으로 시작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대신
이제 내가 수리 논술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본인이 이제 잘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답이 혹시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수능 수학이든 어떤 수학 문제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수능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틀렸단 말이에요. 답이 틀리면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점수가 만약에 잘 안 나오면 나는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혹은 개념이 약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인강을 듣거나 현강을 듣거나 어떤 선생님에게 직접 대면으로 질문을 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간다면 그 개념은 머릿속에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게 대신 그 개념을 문제에 적합하게 개요를 작성해서 논리적으로 서술해서 답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 실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건 단지 문제를 못 푸는 거기 때문에 나의 약점이 그곳에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점에서는 그 수능 수학과 수리 논술의 공부 방법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신 이제 너무 직관적으로 뭐 감각적인 풀이로 접근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면 그거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출제 범위를 보면 물론 수능 수학도 일단 출제 과목으로는 수원, 수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라고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을 포함한 과거 초1부터의 10년 그 공통 교과 과정을 기반으로 이제 출제를 하는 거거든요. 수능도 어느 정도는.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논술은 그 비율이 조금 높을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수능 수학은 수원 문제를 내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개념을 이용할 수가 있지만 수리 논술은 고1 문제만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조금 더 원론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연습을 하면서 개선시켜 나가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출제하는 학교의 그 경향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학교를 지원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많은 데이터를 개인적으로는 많이 축적을 해왔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되 절대로 헛꿈을 꾸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수리 논술을 혹은 자연계 논술을 그 수시에서 지원할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지원을 하는데, 그냥 상향 지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적합한 방법은 아니고, 가장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전형과 나의 희망에 그 부합하는 그 학과를 위주로 지원을 한다면 그 어떤 시험보다도 합격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시험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일단 지원하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지원을 한다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입시는 확률 싸움이라고 보셔도 되는 게, 확률이 높은 쪽으로 베팅을 해야 당연히 결과가 좋겠죠. 그래서 이제 수리 논술을 하게 되면은 주기적으로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구평 보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어떤 학생들의 희망사항에 맞는 학교를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저도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